미국이 식량 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마트 선반은 텅 비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과일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한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그때 한국이 미국을 구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미국이나 영국 같은 큰 나라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또 하나의 국가일 뿐이었죠. 핸드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 그게 한국이 잘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카를로스 모건이고 세계 각국의 큰 기업들을 도와주는 영국 출신 금융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방문했었는데 항상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이끄는 나라와 따라가는 나라. 한국이요? 당연히 두 번째 그룹이었죠. 저는 큰 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었어요. 미국은 이미 식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날씨가 많은 농장을 망쳐놓았고 다른 나라에 식량을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죠. 어느 저녁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신선한 채소가 있어야 할 선반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몇 가지 물건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그저 충격에 빠져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는 과일을 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은 동전을 조심스럽게 세면서 작은 감자 봉지를 도로 놓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만 그럴 거예요. 저는 함께 일하고 있던 미국 비즈니스맨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모든 TV 화면에서는 식료품점 밖에서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 빈 냉장고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여러 번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호텔 창문 밖의 날씨는 도시의 분위기와 딱 맞았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도를 따라 서둘러 걸어가는 동안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깔끔한 침대와 책상이 있어 충분히 편안했는데 그 책상 위에는 숫자와 차트로 가득한 종이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 화려한 계산 중 어느 것도 이 식량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대통령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회의에 즉시 참석해야 했어요. 도시에 있는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평소 같지 않았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재킷을 털며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집에 머물면서 돈을 아끼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심각한 표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많은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모두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스콧 대통령이 들어오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군인도 눈에 띄었는데 그 군인은 단순한 봉투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복무 중인 브라이언 콜린스 하사 덕분에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 거대한 위기에 그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하사는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에 대해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영양가가 좋으며 다양한 재료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말아놓은 밥 요리가 미국의 식량 위기를 해결한다고요? 이건 농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음식을 한국에서 빠르게 들여오고 미국 전역에 보급할 방법을 마련하며 군용 트럭을 이용해
배달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한국 길거리 음식에 의존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모건 씨, 대통령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당신의 국제무역 지식을 바탕으로 내일 도착할 한국팀과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마리로 미국을 구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편안한 세계, 똑똑한 예측을 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던 그 세계가 갑자기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100만 년 동안도 예상하지 못했을 어떤 것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김밥 외교라는 것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참여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제 상사에게 3가지 다른 메시지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메시지에는 왜 제가 이 터무니없는 김밥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누가 김밥으로 국가적 식량 위기를 해결한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도시는 회색빛에 지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튀고 있었는데 마치 제 우울한 기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끝없는 논밭과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음식들의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3번째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뭔가가 저를 막고 있었어요. 아마도 텅 빈 슈퍼마켓 선반의 기억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식량을 구하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들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정장을 입고 한국 대표단을 만날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크고 격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긴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구석에는 양국의 국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이 계획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문시현 장관이 들어오자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그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등장했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2배 크기인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는 깔끔한 스타일로 잘려 있어서 고개를 돌릴 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김밥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사말 없이 바로 발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로스앤젤레스로 100만 개의 김밥을 보낼 겁니다. 100만 개라고요? 이틀 만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문 장관님, 저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김밥이 전국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모건 씨, 한국 군인들은 전쟁 중에 김밥으로 살았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밥, 건강을 위한 야채, 그리고 힘을 위한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도구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당근이 비싸면 오이를 사용하고 고기를 구하기 어려우면 달걀을 사용합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 미친 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작은 흥미의 불꽃을 느꼈어요. 갑자기 김밥이 미국을 구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문 장관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이해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나 국가 간의 우정에 대한 감성적인 호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긴 회의 내내 저는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운송 어려움을 언급하면 그녀는 이미 3가지 해결책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국 식품 안전 규정에 대해 걱정했을 때 그녀는 모든 가능한 우려사항을 다루는 완전한 보고서를 꺼내 보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우리가 배송 계획을 검토하는 동안 문 장관과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와 차트가 우리 사이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메모에서 눈을 떼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압박 속에서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강해지죠. 그녀의 말에서 도전을 느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녁쯤에는 계획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대한항공은 김밥을 운송하기 위해 모든 화물 비행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국 식당들은 배포센터가 될 예정이었고요. 서울의 요리학교들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완벽한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문 장관은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서류를 모으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배송이 도착할 때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도와주시겠어요?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제 일은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지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런던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낭비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문 장관이 일하는 것을 지켜본 그 시간 동안 뭔가가 바뀌었어요.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명확한 사고, 이 특이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녀의 절대적인 확신. 네,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통해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몇 주 동안 저는 해결책 없는 문제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빈 가게들, 화난 시위대. 이제 처음으로 계획이 있었어요. 김밥과 관련된 이상한 계획일 수도 있었죠. 제가 항상 과소평가했던 나라에서 온 것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장관은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과 실용적인 지혜로 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문제를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안내자.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죠. 내일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김밥이 오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붐비고 있었어요. 일반 여행객들이 아니라 트럭들과 군인들, 그리고 뉴스 관계자들로 가득했죠. 군용 차량들이 보통 비행기가 주차하는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TV 방송국 로고가 달린 헬리콥터들이 하늘에서 맴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한국과 미국 국기가 양쪽에 그려진 대형 대한항공 화물기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이나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멋진 정장 차림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인파맨 앞에 서 있었어요. 뜨거운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 있다 보니 넥타이를 호텔에 두고 올 걸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브라이언 콜린스 하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편지가 이 모든 미친 계획을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짧게 깎은 머리에 다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복은 완벽하게 깔끔했고 매우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저기 오고 있어요. 그가 첫 번째 비행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측면에 있는 커다란 문이 열렸어요. 작업자들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한국어와 김밥 구호 활동이라고 적힌 영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정말 이걸 먹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브라이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한국인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김밥을 만드셨어요.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한번 맛보면 이해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어요. 미국인들은 햄버거와 피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나라에서 온 김으로 싼 반마리를 받아들일까요? 김밥을 실은 첫 트럭들이 도시로 향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과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탄 차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죠. 첫 번째 컨테이너가 열렸을 때 저는 드디어 김밥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짙은 색의 김으로 감싸진 다채로운 원형의 밥이었어요. 안에는 여러 색깔의 채소들이 들어있었죠. 주황색 당근, 노란색 단무지, 초록색 시금치. 어떤 것들은 분홍색 고기나 갈색 버섯이 들어있었습니다. 냄새가 재미있었어요.
참기름, 채소, 그리고 밥이 섞인 향. 제가 익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혼란스러워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대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줄 맨 앞에 있던 어린 소녀가 다채로운 김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무지개 같아요. 그녀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줄 음식이 있다는 것에 안도한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첫 조각을 베어 물고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꽤 맛있네요. 그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입에 모든 것이 들어있군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김밥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곧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놀랍도록 맛있어요. 그 같은 메시지와 함께 김밥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어요. 물론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 회의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크게 불평했어요. 우리가 정말 미국인들에게 외국 반마리를 먹이려고 하는 건가요? 한 남자가 얼굴이 분노로 붉어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날 아침 한국에서 도착한 문 장관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건 비상 상황에서의 임시 도움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당신네 농부들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국가들이 서로 새로운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많은 배급센터를 방문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군 장교들이 야전에서 군인들을 위한 음식으로 김밥을 연구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유명 셰프들은 심지어 미국 재료로 새로운 종류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CNN 뉴스팀이 배급센터를 나서는 저를 발견했어요. 모건 씨, 당신은 이 한국 음식 해결책에 조언하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나요? 갑자기 마이크가 제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6주 전이었다면 저는 이 모든 아이디어를 비웃었을 겁니다.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미국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을 테죠. 하지만 저는 텅 빈 식료품점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죠. 제가 본 것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라들이 함께 일하는 놀라운 예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단순한 음식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했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김밥 외교가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문 장관의 조용한 자신감을 생각했어요. 브라이언 콜린스의 한국 유산에 대한 자부심.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김밥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변화된 식료품점들. 이것이 서로 돕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런던에 있는 회사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TV에서 흥미로운 발언이네요, 모건. 임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 한국 음식 트렌드에 너무 들떠있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의 옛날 생각은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김밥 배송이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미국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농장들은 다시 식량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상점들의 진열대에는 더 많은 상품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비상 상황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호텔방에 앉아 제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김밥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차트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숫자들은 한국 음식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휴대폰은 다른 금융 전문가들의 화난 메시지로 계속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작업을 비과학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옛 상사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많이 칭찬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 월급을 주는지 기억하세요. 창문 밖으로 도시는 저녁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 작은 식당이 보였는데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통 김밥, 매일 신선하게 만듭니다. 손님들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김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넥타이를 바로 잡았어요. 오늘 밤 국제무역회의에서 수백 명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회의장은 거대했고 황금빛 조명과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서는 이 이상한 시간 동안 제 친구가 된 문 장관과 콜린스 하사를 발견했습니다. 무대로 걸어갈 때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차트를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김밥은 우리의 최악의 식량 위기 동안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다른 어떤 비상식량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고 더 빠르게 배달되었으며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것을 즐겼어요.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한때 제 영웅이었던 런던 출신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레지널드 톰슨이었습니다. 하지만 못건 그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반마리가 심각한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제안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그저 귀여운 비상조치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방은 긴장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잠시 의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나갔나 봐요. 어쩌면 그에게 동의하고 제 경력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던 젊은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김밥이 자신이 군 복무 시절 한국에서 먹었던 식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던 노병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나란히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모습이 기억났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저는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사고방식, 그런 방식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좁은 시야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표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문 장관이 회의장 밖 발코니에서 저를 찾았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쉽지 않죠.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 식품 시스템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은 여행자를 변화시키죠. 그날 밤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와 김밥 배포를 도왔던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이제 막 즐기기 시작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화는 웃음소리와 우리나라들 사이에 더 많은 협력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런던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내일 당신의 직위에 관한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 발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 앞에 2개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했던 것들을 철회하고 김밥 외교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죠.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새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즐겼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놀라운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그리고 저까지도 변화시킨 간단한 김밥처럼 말이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